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글로벌 ETF 시장 동향을 짚어드립니다. 저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윤재홍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먼저 시장 동향부터 함께 살펴보실게요. 첫 번째 꼭지는 10년 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달러원 환율,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국채 10년물이 3주 연속 상승을 보였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지난주 달러원 환율 1380원대를 넘어섰죠.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높은 자리에 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최고점이 이제 2022년 10월 1440원대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전히 방향성은 위로 향해 가고 있다. 자, 이런 배경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작용을 했죠. 첫 번째는 미국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다시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지금 방향을 이제 위로 잡고 있고요. 달러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달러 대비 다른 통화들이 다 약세로 가는 건 비슷해요. 하지만 원화가 좀 더 이제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우려할 부분이긴 하죠. 자, 연이어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좀 살펴보게 되면 미국 국채 금리도 지금 3주 연속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간 단위로 12bp 가량 좀 상승을 보였고요. 역시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시장 전망치를 또 상회를 했어요. 물론 다음날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시장 예상치를 조금 하회를 하면서 조금은 종식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지표가 굉장히 강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덕분에 지금 어떤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다,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금리 이야기까지 좀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다음 이야기는 대형 성장 그리고 대형 가치 중소형주 이야기입니다. 유형별로 지금 지난주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형 성장은 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중소형주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장이 어떤 금리가 올라가고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은 어떤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52주 신고가입니다. 미국 52주 신고가 계속해서 좀 종목수가 좀 줄어들고 있긴 해요. 한참 많을 때는 막 600개씩 신고가가 나오던 게 100여 개까지 좀 축소가 됐고요. 뜯어보면 이제 원자재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뒤에 특징 ETF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구리를 포함한 산업금속 혹은 금과 같은 기금속, 이런 이제 원자재들이 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내에서도 원자재 관련된 어떤 채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신고가 종목 관련해서는 저희 보고서에 또 자세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특징 ETF입니다. 크게 세 꼭지를 잡았어요. 원자재, 그리고 미국 섹터 내에서 금융, 그리고 일본 세 가지 정도를 좀 정리를 했고요. 네, 첫 번째 특징 ETF는 원자재 ETF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금속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차트는 지난주에 이 금속 관련된 ETF들을 등락률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올랐고요. 특히나 이제 아연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로 11% 넘게 좀 상승을 했어요. 자, 이 같은 배경을 좀 살펴보면 기존의 내러티브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 산업금속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 숫자들이 점점 돌아오면서 경기가 점점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되고 있다 라는 부분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구리 같은 경우도 좀 계속해서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구리의 경우에는 공급 부족 관련된 이슈들도 조금씩 언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를 반영하듯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구리 채굴 산업 ETF예요. 티커는 이제 COPX라는 티커를 가진 ETF인데,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주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주황색 음영은 누적 자금 입출입니다. 지금 보시면 밑으로 내렸다 보니까 유출이에요. 최근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순유출을 좀 보이고 있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순유출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최근 들어서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재에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 해당 원자재의 ETF, 하지만 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원자재 ETF들이 선물로 운용이 되다 보니까 롤오버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2안으로서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해당 원자재와 관련된 ETF들, 산업 ETF들, 예를 들어서 구리의 경우에는 구리 채굴,
금의 경우에는 금채굴 관련된 ETF들이 그런 ETF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구리채굴이라든가 금채굴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유니버스 자료에서 또 정리를 좀 해뒀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섹터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섹터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어요. 오른 섹터가 하나도 없이 다 하락을 했고요. 다만 이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정보기술 섹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모습, 그리고 경기소비재 역시도 1% 내외에서 방어력을 좀 보이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편입되어 있는 이 개별 종목 이슈가 좀 있었는데 지난주 이제 애플의 경우에는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AI를 우리 기술에 도입을 하겠다, 제품에 도입을 하겠다라는 부분 밝히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죠. 그 덕분에 정보기술 섹터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낮았고요. 이외에도 이 경기소비재 같은 경우는 아마존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다만 하락폭이 가장 컸던 건 금융섹터예요. 금융섹터 내용 좀 더 들여다보면요. 가장 맨 위에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JP모건 체이스입니다. 그리고 밑에 주황색이라든가 회색색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금융섹터 그리고 은행산업 ETF들이고요. 지금 JP모건 체이스 주가가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들어서 확 꺾이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시장의 불안 요인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 그런 것들 외에도 이제 지난주부터 미국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죠. JP모건 역시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순이자 이익이 상대적으로 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를 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 은행주 중에 하나인 모건 스탠리 역시도 고객 어떤 계좌 관련해 가지고 연방위에 어떤 조사가 들어올 거다라는 부분들이 내용들이 나오면서 역시나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그 때문인지 이제 지난주 금융 섹터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일본 얘기예요. 일본 지난주에 어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일본은 사실 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세부 내용들 좀 뜯어볼게요. 지난주 이제 일본 증시 내에서 상대적으로 이 상승률이 높았던 ETF들입니다. 전력가스 그리고 에너지 자원 이렇게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ETF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지난주 이제 에너지 관련된 ETF를 좀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던 미국 에너지 산업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유럽이든 혹은 일본이든 이 에너지 관련된 ETF들은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외에도 또 눈에 띄는 것이 어떤 자동차 운송이라든가 혹은 전자정밀 이런 식으로 어떤 수출과 관련된 ETF들이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좀 단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로 가고 있죠.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가 또 추가 강세로 가게 되면서 엔화는 또다시 약세. 그러다 보니까 이 엔화 약세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수출 관련된 ETF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좀 시장에서 지금 자금이 좀 계속 많이 들어오고 관심도가 높은 ETF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본 엔화 관련된 ETF입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엔화 ETF, 티커로는 FXY예요. 해당 ETF의 경우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 ETF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주간 요약입니다. 주식 채권 동반 약세 속 원자재 강세라는 부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이 지정학적 이슈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 이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해서 겹치면서 한동안 이 주식이랑 채권 동반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산업금속들을 포함한 이 원자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 좀 정리를 하면서 이번 주 윤 선생 ETF 교실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 선생이었습니다.